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순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같이 장사를 했잖아요. 1년 넘게 장사를 해봤었는데 그 순한 사람이 맹수가 되더라고. 맹수가. 안녕하세요. 먹는 장사로 먹고 살기 민쿵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그 프로 하나 있잖아요. 여러 개지만 그 중에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부가 결혼 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결혼지옥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자주 보는 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 TV를 잘 안 보지만 TV 나올 때도 보고 유튜브로도 자주 보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도 나와요. 그 신청하신 분들이. 부부가 식당을 하면 진짜 그 불지옥 될 수 있어요. 불지옥. 그 부부 식당에 대한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부부 식당이 불행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먼저 부부 식당이 불행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24시간 붙어 있으면 그 불행한 식당 돼요. 결혼 불지옥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해 떨어지면 봐야 이렇게 또 애틋하고 오늘 있었던 얘기도 좀 하고, 나하고 똑같은 복제된 인간도 나하고 같이 24시간 있으면요 꼴보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같이 오래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같이 오래 있으면 서로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져. 새를 살면서 공기가 중요하다고 생각 잘 해요? 산소는 중요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맨날 붙어 있으면 고마운 줄 모르는 거야. 그 부부가 감사하게 생각 못 하는 거지. 부부가 이제 20년 동안 30년 동안 붙어 있다가 누군가 병 걸렸어. 그 병 걸려 죽을 때나 옆에서 아이고 너무나 고마웠던 존재인데 인지 못했네, 눈물 찔찔 짜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건 아닌 거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24시간 붙어 있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 알바 중에 그만둔 친구가 있는데, 그만둔 친구가 가끔 이제 알바들 통해서 연락이 오거나 또 저하고 소통할 때가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 하다가 그냥 그만뒀대요. 왜 그만두냐? 그만둔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그 와이프하고 너무 많이 싸우는데, 너무 직원들인데 싸운다는 거야. 너무 듣기 싫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막 뭐 집어 던진대요. 막 그래가지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그만둘 정도로 그렇게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족발집도 그 부부가 오랫동안 장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갈라섰어요. 갈라서고 이제 갈라섰다는 건 이혼하진 않았지만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거지. 근데 장사도 이제 점점 찌그러진 거야. 그전에 대박집이었는데 지금 장사가 되게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왔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식당이라는 게 그렇게 부부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부부가 하면은 뭐 식당이 혼자 하기 너무 어려운데 부부가 같이 하니 주인이 둘이 있으니 얼마나 잘 될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돼. 이상하게 쉽지 않아. 그냥 일반 식당 혼자 하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낮아,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부부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부부 식당이 지옥 식당이 되지 않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대를 좀 나누는 겁니다. 여보는 점심 장사만 해, 난 저녁 장사만 할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근무교대 할 때 뭐 저녁에 점심이 어땠어, 뭐 저녁 열심히 해, 뭐 고생해, 나 이런 거 챙겨놨어 얘기도 하고, 뭔가 자기네들의 그런 애틋함을 만드는 거 아니야. 좀 안 봐야 좀 이렇게 보고 싶지. 그렇게 해서 각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것도 안 된다면 역할이라도 달리하세요. 여보는 뭐 주방에, 여보는 홀, 이렇게 나눈다든가. 그렇게 역할을 나눈다면 각자 역할에서 각자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갖는 거야. 권한을 갖는 거지.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그 각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침범해서는 안 되고, 권한에 침범해서는 안 돼.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순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순하기로 되게 꼽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요. 착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 같이 장사를 했잖아요. 1년 넘게 장사를 해봤었는데, 그 순한 사람이 맹수가 되더라고. 맹수가 되더라고. 그래서 큰애를 임신하면서 들여보냈죠. 그 뒤로는 매장에 한 번도 불러들인 적이 없습니다. 와이프는 지금도 내가 그전처럼 성격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처럼 하진 않거든요. 예전처럼 하진 않는데도 같이 일하는 거에도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처럼 할까 봐 걱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가게에 잘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저랑 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전 매장에 잘 있지도 않은데. 자, 그렇게 각자 역할을 둬서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역할에서 어떤 의견이 있을 때 둘이 얘기하지 마세요. 둘이 의견 나누지 마세요. 의견 나눠봐야 싸움만 돼. 우리 부부가 의견을 나눌 때는 목적이 한 가지예요. 그 식당이 잘 되자고 의견을 나누는데, 잘 되자고 의견을 나누는데 싸움을 자꾸 해. 그게 잘 되자고 그 싸움을 한 이유가 잘 되자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보면은 내 의견 수렴이 안 된 거에 대한 화가 나는 거야. 의견 나누지 마시고 메모로 전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메모로 전달하고, 이건 이렇게 해결하는 게 어떠냐고 주는데, 그 메모로 전달한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 역할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정자가 있어야 되죠. 홀 주방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때 결정자가 그 결정을 하게끔 했으면 가게가 망하든 말든 내비두라고. 그거를 왜 참견하고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따지지 말란 말이야. 당신이 이 사람한테 의견을 준 거는 이 사람도 그 업무에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고민 안 하겠어요?
당연히 고민하고 결정하겠지. 믿어주라고. 그거 안 됐어도 화를 내지 말고 믿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된다고.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왜 이걸 내가 말한 대로 안 해?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 좋은지 안 좋은지 지가 어떻게 알아? 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니까 메모로 전달하세요. 세 번째는요. 직원들이 있을 때 절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도 말고 의견도 나누지 마. 의견을 나누는 순간부터 싸움이 되니까 직원들이 있을 때 싸우지 말고 의견도 나누지 마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직원들이 있을 때 싸움을 자꾸 하게 되고 의견을 나누게 되면 직원 중에 이간질하는 새끼들이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직장도 그런 놈들이 있어. 막 얘기 좀 한가할 때 얘기하다가 사장님 어제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런 말 그럼 사장이 또 그럴 거 아니야. 아니 그런 말 했어? 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이제 사장이 그러지. 이런 이씨. 아이 사모님이 사장님 없을 때 이런 얘기 막 해요. 뭐 그러면 사장한테 덜 빡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더욱 큰 오해가 쌓이는 거야. 그렇게 말 안 했거든. 뭐 말했더라도 그걸 말하지 마는 게 말을 안 하는 게 낫겠지만 말을 했더라도 그걸 전달하면 안 되지. 그건 개새끼지. 그걸 뭐 전달해. 그러면 이제 저녁 때 되면 그 새끼도 뭐라고 하면 사장님 오늘 기분 등이야 그런 등이야 술이나 한잔해요. 이지랄 해 또. 그럼 사장이 아 그래 가자. 술 한잔 먹으면서 또 지네끼리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마누라 욕하고 또 남편 욕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있을 때는 절대 가족사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 애가 몇 명이고 고3인데 공부를 하는지도 말하지도 마.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우리 부부의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업무에 대한 얘기는 직원들 없을 때 집에서도 하지 말고 업무에 대한 얘기는 메모로 전달하고 정말 의견을 나눠야 된다면 잠깐 하세요. 그리고 권한을 주고 그러면 싸움이 좀 줄어들어요. 자, 네 번째는요. 반드시 휴무를 가지세요. 남편 쉬는 날, 내가 쉬는 날. 문 닫는 날이면 둘 다 쉬는데 둘이서 뭐 취미생활 같은 것도 같이 하지 마. 뭐 보통 안 하겠지만 취미생활도 하지 말고 집에도 같이 있지 마. 남편은 나가서 술 마시러 나가고 놀러 가고 산에도 가고 골프도 치세요. 뭐 와이프는 친구도 만나고 시장도 보고 애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둘이 뭐 하지 마. 둘이 뭐 하지 말라고. 휴무를 반드시 챙기세요. 혹시 와이프가 이 근무한 날 남편이 쉬었는데 알바가 빵꾸를 냈어. 그래서 와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 그렇다면 알바가 하는 근무 시간을 전체 채워주지 말고 짧게 해주는 대신에 그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바로 그날 지급하세요. 용돈을 주라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 일이 즐겁게 만들어주라고요. 그건 자식이든 부모든 마찬가지입니다. 달라 그럴 때 주세요. 대부분 식당 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알바 급여를 다른 급여보다 작게 잡아. 첫 번째. 두 번째, 여분으로 일하는 시간을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지 말라고. 그게 가정불화의 원인이에요. 더 줘야지. 성의 있게 줬을 거 아니야. 그 대신 일한 만큼 갈구고 일을 제대로 시키세요. 그렇게 적게 급여를 주잖아요. 일하는 사람도 성의가 없어져. 일하는 사람도 성의가 없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월급도 잘 제대로 안 주면서 대충 하는 게 어때? 시킨 사람은 돈을 주는데 일을 대충 해. 웃기지? 웃긴데? 그러지 말라고. 가족 일을 하면 돈을 줘야지 왜 돈을 안 줘?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정확히 줬어요. 정확히. 왜냐면 나도 돈을 더 정확히 받고 싶으니까. 그 부부가 일하면 내가 1,000만 원 번다 얘기했잖아요. 300만 원, 300만 원씩 책정해 주세요. 아니 좀 더 주면 어때? 뭐 딴 데 써? 그 돈 안 주면 나한테 달라고 그런다니까. 뭐 또 어디 쓴다고? 그쪽에서 급여를 측정해주고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게. 거기서 남편이든 와이프든 그 돈을 집행하는 사람이 돈을 적절하게 안 주면 집행당하는 사람이 반감을 갖고 항의한다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자꾸 항의한단 말이야. 수익 난 거 어떻게 했냐고. 왜 그거를 숨겨? 그냥 집행해주고 남은 돈을 저금을 하면 되지. 집행하는 사람이. 딴 데 쓰던지. 급여를 책정해서 주면요. 군소리 잘 안 해요. 자기가 버는 만큼 가져가니까. 다른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월급도 안 나와요. 둘이 일하는데 500도 안 남아. 그 장사 하지 마세요. 그냥 접어야 돼. 그건 접어야 될 장사인 거야. 내 월급도 안 나온 장사를 왜 해요? 어차피 딴 데 가면 300만 원씩 벌 수 있는데 손해지. 그럼 또 이렇게 말하지. 남의 장사에서 남의 집 가게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편하니까. 편하게 일하면 싸우지 말라고. 고마워해야지.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 가게에 대해서. 지금은 부부가 일하면 무조건 돈 버는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0만 원은 가져가요. 800에 1,000만 원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그 이하로 가져가는 장사들은 곧 접어야 될 가게들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오동취하라고 이천원의 갈비집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이 부부가 하시는 식당이에요. 근데 부부가 하시는데 금술이 엄청 좋아요. 그 사장님하고 그 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술을 가끔 마실 기회가 있어가지고 마시게 되면 그렇게 와이프 칭찬을 많이 해요. 와이프 칭찬 많이 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그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저하고는 술을 한 잔 마실 기회는 없었지만 고맙다는 얘기 못 들었지만 제가 볼 땐 두 부부가 금술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둘이 매장에 그렇게 상주하지 않아요. 자주 나가 돌아다녀요. 각자의 생활을 또 해요. 그러니 또 뭐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광명에 호춘생활비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부부가 오래 붙어서 일을 하세요. 근데 두 부부가 굉장히 아끼고 열심히 하세요. 그런 부부들이 전체 부부 식당이 1%가 안 됩니다. 사장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 받아서 그랬죠. 사람 쓰고 비용 지출하세요. 쉬셔야 됩니다. 얘기했죠. 부부가 하는 식당 중에 진짜 좋은 표본입니다.
역할을 나누고 그 역할에 책임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죠. 결혼 생활이 불지옥이 되느냐, 식당에서 식당 지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 각자의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니까 상황을 그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